자, 우리 지난 시간에 통계 시작해서 이산확률 분포라는 걸 나갔었고, 이제 오늘 그 다음 연속확률 분포라는 걸 나갈 거야.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쭉 한번 가볍게 복습해 볼게. 일단 통계 단어는 개념 자체는 암기가 더 많고, 암기하면 기본 유형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다라고 했어. 거꾸로 말하면 암기를 못하면 문제를 아예 시작도 못하는 느낌이야. 확률이야. 어차피 뭐 꾸역꾸역 어떻게 경우의 수 구하다 보면 분수 때리면 될 수 있지만, 통계는 잘 외워주셔야 되니까 지난 시간이 제일 중요했어요. 자, 복습부터 할게. 자, 일단 확률 변수, 확률 분포라는 것들을 처음 용어 공부를 했었는데, 확률 분포란 뭐였냐? 자,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아놓은 전체 집합을 뭐라고 부르지? 아침이라 목이 안 트여서 뭐라고 불러요, 은서씨? 내가 적어놓고 물어보면 뭐겠냐고. 목소리 내라고. 전체 집합을 뭐라고 불러요? 표본 공간. 내가 자꾸 말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도 수업 들어봐서 알잖아. 학교 수업도 해봐서 알잖아. 한 50분 동안 가만히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소리 내려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목을 풀자는 의미로, 그래야 대답도 잘 나오니까. 자, 다시 한번 채연아, 전체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공간. 자, 그래서 표본 공간,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앞 나올 수 있고, 앞, 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 확률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그 나온 결과물을 사진을 찍고 폴더 분류를 하면 이 세 가지 파일 말고는 없을 거야. 그런데 표본 공간을 이렇게 구성해서 확률을, 뭐 예를 들면 앞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야라고 하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 이유가 뭐야? 좀 멋있는 말을 쓰면 표본 공간의 각 원소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 교과서에서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앞뒤는 자세하게 뜯어보면 앞뒤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으니까, 뒤앞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은 것도 뭐하게 보자? 다르게 보자. 그러니까 같은 동전을 던진다, 또는 동전을 동시에 두 개 던진다라고 해도 그냥 동전 1, 동전 2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동전 두 개를 던지면 표본 공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 자, 그거를 이제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계속 앞 이렇게 한글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숫자에 대응을 시켜야 되겠다. 그게 바로 X라고 칭하는 확률 변수. 이때 확률 변수는 보통 대문자를 쓰기로 했었으니까 X, Y, Z 같은 걸 쓰면 돼. 물론 문제마다 확률 변수는 정하기 나름이야. 근데 내가 한번 앞의 개수라고 할게. 앞면의 개수. 그러면 윤서야, 앞면의 개수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뭐가 있고, 2나 1이나 0이 있고, 그때 각 원소가 하나의 실수와 대응이 될 거다. 자,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기본적인 변수가 될 친구들. 그래서 혹시 모르는 1, 2, 3번 기니디 참거짓 같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확률 변수는 함수이다. 맞아, 틀려? 맞다라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글 상태를 숫자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이름이 변수여서 싶을 수 있지만 확률 변수도 함수다. 자, 그래서 약간 합성함수 같은 느낌이라고 했어. 한글을 일단 숫자에 대응시키고 그 다음 그거를 실제 그 확률에 대응을 시킬 거다. 표기법은 이렇게 됐었지. probability of large x가 small x가 되는 것,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당연히 확률은 4분의 1과 4분의 2가 있을 거야. 이때 얘네들은 이렇게 대응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대응될 것이다. 자, 이렇게 각 확률 변수가 특정 확률과 대응되는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분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확률 분포 또한 당연히 뭐겠어? 함수인 거야. 확률 분포가 함수인 건 누구나 납득할 건데 확률 변수도 함수였다는 거 리마인드 할 것.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런 확률 변수들이 지금과 같이 0, 1, 2처럼 뚝뚝뚝 끊겨가지고 셀 수 있는 것들, 카운터블 한 걸 두 글자로 수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이산,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오늘은 0부터 2까지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몸무게가 몇 킬로부터 몇 킬로입니다. 키가 어떻습니다. 날씨가 어떻습니다. 와 같이 실수 전체를, 정해진 구간 내의 실수 전체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연속적이다라고 부를 거니까 연속 확률 변수를 오늘 다루게 될 것이다. 큰 틀은 똑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 설정을 한 다음에
반드시 한글로 외우라고 했었던 통계값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리마인드 할게요. 평균부터 리마인드 하자. 경란아, 평균의 정의가 뭐야? 이거 다들 외우도록 해야 돼. 다 같이 해보자. 뭐 곱하기 뭐의 총합? 변수 곱하기, 다 같이 해볼까?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자꾸 쭝얼쭝얼 거려야 외워져. 약간 영단어처럼 외워야 돼. 자, 평균의 정의는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입니다. 자, 이렇게 한글로 외워둔 다음에 이제 식으로 그 말을 그대로 옮겨 나가면 돼. 자, 평균. 대문자 뭐로 쓴다고? expectation. 그치? 자, 그래서 expectation이라고 쓸 거고, 여기에는 당연히 네가 구하고 싶은 평균을 쓸 거야. 그냥 대표적으로 x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다 더하면 돼. 뭐랑 뭐를 곱해가지고 변수 xi와 확률 p의 i. 물론 i라는 건 뭐 1부터 10까지, 뭐 10가지면 10가지가 될 거고 3가지면 3개가 될 거고 그런 인덱스일 뿐이야. 자, 이게 바로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었다. 자, 그러니까 네가 구하고 싶은 변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임. 그러니 만약에 내가 구하고 싶은 평균이 x의 평균이 아니라 ax 플러스 b의 평균이라고 하자. 그럼 뭐 곱하기 뭐에 총합하면 돼? 똑같이 변수 곱하기 확률 총합인데 그 변수가 얘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 axi 플러스 b 곱하기 p의 i다 가 됐으면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분배 법칙하고 시그마의 데피니션을 써보면 a 곱하기 자 xi pi 누구의 평균? x의 평균이니까 expectation of x 플러스 b 곱하기 pi에서 b는 빠져나오면 시그마 pi라는 건 무엇의 총합이라는 뜻이니까 확률의 총합이가 언제나 얼마여야 되니까 1이어야 되니까 b다. 아, 맞다. 평균은 뭔가 분배 법칙 싹 다 파는 것처럼 다 찢어내면 됐었더라. 이런 게 있었고. 분산 같은 거 구할 때 이것도 자주 써먹었어야 돼. 얘는 말 그대로 x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다 더할 거야. 네가 원하는 변수 곱하기 확률 하면 됐던 거지. 물론 나올 리는 없지만 이런 거 안 나와. 그래도 만약에 이런 걸 구하고 싶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xi를 세제곱한 다음에 p의 i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렇죠? 뭐 여기까지 잘 안 나옵니다. 잘이 아니라 한 번도 나오진 않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평균의 정의를 한글로 할 것. 자, 그 다음 분산의 정의입니다. 시원아, 분산의 정의가 뭐냐? 그거부터 나가는 건 진짜로 내가 아주 비추하는 문과충들의 이제 평균입니다. 자, 분산의 정의가 뭐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한글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 편차 제곱의 평균.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한글로만 외울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식을 네가 까먹어도 유도할 수 있다고. 자, 분산은 일단 영어로 뭐라고 쓰지? 기호 V, variance라는 분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오브 x는 자, 말 그대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x의 평균, ax 더하기 b의 평균, x제곱의 평균처럼 편차의 평균을 구할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을 하면 되는 거야. 편차의 제곱, 이게 네가 구하고 싶은 변수라고. 곱하기 무엇에? 확률. 의 총합을 진행하시면 된다. 오케이, 새롭게 외울 게 아니에요. 평균만 잘 외우고 이 용어까지만 외우면 당연히 얘의 평균이 궁금해? 그럼 얘 곱하기 확률이지 뭐 하고 하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자, 분산은 V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산아, 편차가 뭐지? 기본 용어에 대한 공부조차 하지 않을 거면 수업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3월달 돼서 이런 기본적인 거 복습 안 할 거야.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네가 모르면 넌 평생 일을 10개월 내내 몰라. 공부 안 할 거면 인강 끊고 그냥 혼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편차가 뭐지? 납배평이라고 외우라고 했어. 어차피 내가 제곱할 거긴 해서 분산 구할 때는 평 빼 나로 계산해도 제곱하니까 답은 똑같게지긴 해. 하지만 오늘은 납배평을 제곱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납배평 기억해야 돼. 자, 일단 납배기 평균. 그러니까 내가 x죠. 평균은 m이라고 mean을 써서 쉽게 나타내기도 한다. 이게 편차의 제곱이고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면 돼. 자, 여기는 소문자로 바꿀게요.
오케이? 이게 분산을 구하는 정의에 해당하는 식이었다. 미분계수랑 비슷한 느낌이야. 정의가 있고 근데 우리가 도함수, 미분 때려놓고 대입해도 미분계수 구할 수 있잖아. 처럼 맞또는 독립처럼. 독립도 데피니션은 PA가 A바 B랑 같은 건데 꿍짝꿍짝 하다 보니까 PA 곱하기 PB가 A 곱 B랑 같아요. 처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 분산도 정의는 이거지만 식변형을 하다 보니까 뭔가 계산식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까지 금방 가봅시다. 얘는 전개를 일단 쭉 해보면 한번 보여드릴게. XI의 제곱 곱하기 전개할게요. PI. 마이너스 2배의 M의 XI에다가 전개할게요. PI. 플러스 M의 제곱에다가 전개할게요. PI.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씩 따져보면 이 부분 누구의 평균이란 뜻이고 제곱의 평균이란 뜻이니까 expectation of x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EM은 상수니까 밖으로 빠지고 xi, pi 이게 누구의 평균? x의 평균 그냥 m이랑 똑같은 친구라는 거고 얘도 m제곱이라는 건 상수니까 밖으로 뺐다 치면 무엇의 총합이란 뜻이니까 확률의 총합이란 뜻이니까 그냥 플러스 m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m에 또 평균 m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m제곱만 빼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기호로 바꿔서 써보면 2x의 전체의 제곱이다. 가 되면서 이것은 제평평제라고 좀 쉽게 외우시면 되고 앞으로 우린 이거를 분산의 계산식이다 라고 부를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분산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평평제요? 라고만 대답하는 건 마치 수투에서 미분계수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F'A요? 라고 밖에 대답 못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새끼들이 되는 거니까 시연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를 알고 제평평제도 알고 왜냐면 정의로 구하는 게 쉬울 때도 있거든. 자, 경험치가 쌓이면 너네가 자연히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가이드라인을 주면 언제 정의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느냐. 보통 우리 문제 줄 때는 확률 변수를 다 정수로 잘 주거든. 1, 2, 3, 4, 5 이렇게 막 2분의 3, 3분의 7 이렇게 잘 안 줘.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쓸 때 뭐가 편하냐.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쉬울 때 즉 평균이 정수로 이쁘게 구해지면 요 정의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때가 많다. 괜히 재편평제할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분산의 정의는 이렇고 표준 편차는 굳이 안 써도 되겠다. 표준 편차의 정의가 뭐야? 루트 분산. 예, 뭐 굳이 한글로 하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되겠지만 루트 분산이라고 외우세요. 자, 그러면 분산도 만약에 Vx, Ax 플러스 B 이와 같이 변형이 됐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를 보자. 자, 똑같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 할 거야. 편차가 뭔데? 납배 평이야. 그래서 나는 AX1 플러스 B 뭐 이런 애들이에요. 평균이 뭔데?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분배법칙 다 찢으면 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가 AM 플러스의 B였다. 제곱 거기다가 확률까지 곱해서 다 더할 거야. 자, 그러면 BB 사라지고 A 괄호 묶은 다음 제곱 풀고 A 제곱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XI-M의 제곱 곱하기 PI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니까 바로 분산 오브 X가 되더라. 였지. 그래서 분산은 앞에 있는 개수만 제곱해서 나오면 되고 뒤에 B가 붙은 건 없어지더라. 일단 느낌상 분산이라는 게 뭐였어? 이건 중딩 때 배워. 분산이 가진 어떤 뜻이 뭐지? 퍼진 정도였어. 데이터가 얼마나 퍼졌냐.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에다가 더하기 B씩 하는 거 우리 다 같이 10점씩 올라가 봤자 퍼진 정도는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곱하기를 해버리면 너 10점, 나 20점 차이가 10점밖에 없었어. 근데 3배를 해. 30점, 60점 차이가 30점이 됐음. 이렇게 퍼진 정도가 달라지니까 앞에 곱셈하는 건 효과가 있지만 다 같이 10점씩 올라가는 건 퍼진 정도에는 효과가 없었으니까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정성적으로 암기하셨어도 괜찮고. 자, 그래서 평균과 분산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전체적인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여러 가지 이산확률 분포 중 아주 유명한 친구 하나가 있어서 그것만 따로 공부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항 분포였어요.
자, 채연아, 이항분포가 뭐죠? 이거 풀 센텐스로 외울 수 있어야 되고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채환, 이항분포가 뭐야? 독립시행의 윤서, 이어가봐. 외우라는 거 안 외우냐, 이 개새끼들아. 은서. 뒤지고 싶으세요? 경란씨. 이 개새끼들아. 이것도 안 외우면 대학을 어떻게 가자고. 자,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 내가 한글로 외우라고 하는겨. 막 깜지 테스트 봐야 되냐, 고3한테. 막 백지 테스트 봐야 되니, 유치하게.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뭘로 갖는?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자, 마지막 확률 분포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키워드는 이거야.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 이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리마인드 해야 될 게 하나 있었네. 독립시행이 뭔지 기억했었어야 돼. 산아, 독립시행이 뭐야? 러프하게 말해도 돼요. 처음에 시행하는 거에서 먼저 시행하는 거 야. 시현아, 독립시행이 뭐야? 러프하게 구어체로 말해도 돼요. 그건 독립이고, 이 씨발로마. 채원아, 독립시행이 뭐지? 독립시행이 예시 하나만 들어봐. 어떤 게 독립시행이야? 실생활 예시를 들어도 되고 아니면 개괄적인 용어를 말해도 괜찮고. 경란아, 독립시행 예시 하나만 들어봐. 어떤 시츄에이션이 독립시행이야? 주사위. 그냥 주사위 세 글자. 조금 더 문장으로 말해볼래? 뭐 주사위를 뭐 너한테 던진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떤 상황이 독립시행인 거야. 내가 자꾸 너네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몽글몽글하게 알 듯 모를 듯한 걸 정확하게 네가 내뱉는 순간 선명하게 네 머리에 아는 지식으로 남는 거고 몽글몽글한 채로 남겨두면 계속 수능 날까지도 모르는 채로 남아. 수원수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미분계수의 정의 같은 것도 내 반에서는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그냥 너네 머릿속에 막연히 F'A라는 몽글몽글만 떠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시키는겨. 자, 독립시행이 뭐야? 대충 몽글몽글 알고 있어. 동전 여러 번 던지는 거라든지 주사위 여러 번 던지는 게 독립시행이야. 그럼 왜 그런 애들이 독립시행인 거냐고. 그게 내가 지금부터 너네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독립시행의 뜻이거든. 일단 독립이라는 게 대충 어떤 느낌이야? 대충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뭐가 상관이 없는 거야. 처음에 뭐가 나왔든 두 번째가 상관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가 나왔든 세 번째가 상관이 없지. 맞냐? 그런 애들이 독립시행이야. 그러니까 좀 더 정돈되게 말을 해보면 각 시행마다 앞뒤의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행. 아니면 매번 할 때마다 리셋되는 거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고 이게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단순한 구어체, 단순한 워딩 하나라도 네가 입에서 내뱉을 수 있어야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자, 그러면 독립시행은 매번 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는 워딩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 총 몇 번 할 거냐? 근데 그때그때마다 성공 확률이 얼마냐? 그리고 총 n번 중에 성공을 몇 번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중요했다고. 자, 총 시행 횟수를 n번이라고 하고 그때그때마다 성공할 확률을 p라고 하고요. 그중 성공 횟수를 r회만 성공하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될 확률,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잖아. 자, 한번 구해볼까? 은서야, n번 중에 r번 성공해봐.
PR R제곱, R 거듭제곱, R승이라고 하죠. 그 다음 그렇지. 이거 이항 정리 때부터 내가 계속 중얼중얼 하라고 했었으니까 입에 붙여야 돼. 그냥 말로는 뭐 NCR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N번 중에 R번 P로 성공하면 1 빼기 P로 N 빼기 R번 실패합니다. 이 그냥 프레이즈를 그냥 입에 붙여버리라고. 제발. 자, 그래서 요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 횟수 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겠다. 근데 확률 변수라는 건 보통 대문자로 쓰기로 했으니까 요 R회 성공하겠습니다라는 걸 X회 성공하겠습니다. 로 바꿔 쓰는 거고 얘를 기호로 이항 분포는 B. 왜 B냐면 항이 두 개. 영어로 바이노미얼 이렇게 부릅니다. 폴리노미얼이라는 거 들어봤냐? 플라스틱 카트의 폴리노미얼이거든. 아, 다항식이 폴리노미얼. 근데 뭐 폴리머 이런 단어 들어봤지.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거. 그 폴리라는 게 되게 많다란 뜻이야. 그럼 하나 있고 그게 모노 뭐 이런 접두사 잘 묻잖아. 두 개면 바이 아니면 듀얼 뭐 이런 게 붙을 때도 있고 그 두 개라는 접두사예요. 바이노미얼. 노미얼이 항이야.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이 다항식이고 바이노미얼이 이항. 항 두 개짜리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n, p라고 쓰기로 하고 요게 총 시행 횟수로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쪽이 성공 확률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기호를 보자마자 나는 총 시행 n번 할 건데 그때그때마다 성공 확률인 p인 독립시행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 중에 x번 성공해라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이 기호, 요 확률 이게 바로 총 R번 성공할 확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지. 맞냐? 자, 그러면 요 이항 분포에 대하여 expectation은 증명 과정을 교과서에서 배우진 않아. 수능에도 증명 과정 자체가 나오진 않아. 그래서 결과만 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뭐라고? NP. 분산. 이것도 못 외우면 그냥 7등급 맞고 대학 안 가시면 돼. 뭐라고? NP 1-의 P. 오케이?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걸 줘놓고 이거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이항 정리도 그랬잖니. 너네 A 플러스 B의 N승 한번 전개해볼까? 은서 전개해봐. R? R부터 나오는 거 전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개해보라고. 그럼 R이 맨 처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0 조심해야 돼. 플러스 그 다음 자, 경란아 그 다음 자, 그 다음 점점점 해가지고 일반화 해보자. 첫 NCR일 때는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 항 채연. 자, 물론 너네가 방금 버거워했지만 전개하는 방향은 그냥 엔간하면 다 한다고. 거꾸로 너네가 어려워하는 건 어떤 케이스였냐면 자, 이렇게 전개된 식이 과연 뭐 더하기 뭐의 몇 승이냐라고 거꾸로 읽어내는 부분, 그 방향이 너네가 항상 어려워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내가 입에 붙이라고 한 거야. 입에 붙어야 어색함을 느낄 수 있어. 5번 중에 빵번 3을 뽑으면 막힌단 말이야. 왜? 뭔가가 5번 나와야 되거든. 5번 중에 1번 3을 뽑으면 뭔가 4번 나와야 되거든. 5번 중에 5번 3을 뽑으면 뭔가는 안 나와야 되거든. 그 부분이 없어. 없어도 되는 게 뭐겠냐? 윤서야. 그렇지. 지난 클리닉 때 같이 했잖아. 1에 5승, 1에 4승, 1에 0승이 숨어 있었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 플러스 뭐의 몇 승이다.
3 플러스 5승의 1승이다. 방향으로 읽어내는 것이 너네가 어려워하는 것처럼 이항분포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야 이거 줘놓고 이거 구해라는 3점짜리야. 24번이나 5번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내용이라고. 어려운 문제로는 뭐가 나올 수 있냐? 자, 또 한 단계 복습. 자, 이 표현을 보고 이거 어떤 이항분포, 어떤 독립식이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냐. 30번 중에 R번 4분의 3으로 R번 성공, 4분의 1로 N 빼기 R번 실패라는 걸 보고 이거는 총 몇 번 할 건데? 30번 할 건데 그때그때마다 성공 확률이 얼마구나? 4분의 3이구나. 그렇다면 그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뭐로 따르겠군? 30,4분의 3을 따르겠군 하고 찾아내는 게 어려울 거라고. 이 다음에 이거 구하는 건 누구나 한다고. 됐슈? 그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시그마 R은 0부터 50까지 R 제곱 곱하기 50CR 곱하기 2분의 1의 50승. 이 식의 뜻하는 바가 뭔지를 보자. 일단 보니까 이 부분이 뭔가 확률 같은 부분이긴 해. 근데 좀 낯선 건 50번 중에 R번 2분의 1로 R번 성공? 없고 실패가 없어. 이제 근데 이 정도 경험이 쌓였을 거야. 맞다. 독립시행 할 때는 2분의 1이란 확률 좀 꿀이었어. 어차피 성공이나 실패는 어차피 뭐니까? 2분의 1이니까 합쳐주면 무조건 50승인 건 맞아. 그 말은 네가 머릿속으로 요게 2분의 1의 R승, 4R번 성공하고 2분의 1로 50 빼기 R번 실패한 거구나 까지는 보여. 그러면 요 확률이 지금 뜻하는 건 총 몇 번 할 건데? 50번 할 건데 그때그때마다 성공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인 이항분포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곱해졌네. 뭐지? 자, 이 부분이 바로 확률이지. 이게 변수야. 근데 지금은 변수가 x가 아니라 x의 뭐인 거야? 제곱. 자, 내가 원하는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한 거. 그게 두 글자 무엇의 정의야? 평균의 정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을 보자마자 이거 expectation of 뭐 구하라는 뜻이구나. x의 제곱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근데 이때 x라는 친구는 어떤 걸 따를 거냐면 바이너미얼 50,2분의 1을 따르는 거구나. 그럼 얘 구하려면 일단 평균이나 분산 갖고 재편 평제를 써먹어야 되겠구만. 마무리 한번 해볼게. expectation of x. 야, 여긴 초딩도 한다고 얼마냐? 25. variance of x 얼마냐? 2분의 25. 여기다가 추가로 1 빼기 p만 곱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의 정의가 아니지. 계산식이 뭐 빼기 뭐니까? 재평 평제. 뭐 한글로 해도 돼요. 재평 평제.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얘는 vx에다가 ex를 제곱해서 넘겨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 크니까 통분 안 할게. 625, 25의 제곱 거기다가 2분의 25를 더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내는 방향이 항상 너네가 잘 못하는 방향이니까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 한글로만 외우면 다 된다고. 오케이? 제발 한글로 외워주세요. 자, 이렇게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확률 변수, 확률 분포라는 단어 공부, 이선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 그중 유명한 이항 분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야.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넓게 뭔지를 볼 거고, 그중 유명한 친구인 정규 분포를 볼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수업 시작한다, 제대로.
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계속 여러 번 말했다시피 그냥 확률 변수가 어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면 그거를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산 확률 변수는 그 확률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한 도구로 무엇을 사용했냐면 표를 사용했어요. 뭐 x, p, 1, 2, 3, 4, 뭐 4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 당연히 시각화를 위한 도구로 표를 사용하기 제일 편하겠지. 근데 반면 연속 확률 분포는 주어진 구간 안에 실수 모든 걸 다 가지니까 표로 0, 0.0000001 뭐 이렇게 표로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각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프가 사용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자, 쭉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이게 확률 변수 x가 뭐부터 뭐까지 가질 수 있다 이러는 거야. 연속적이니까 수직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값부터 b라는 값까지 있다고 치자. 그때 그래프로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a부터 b까지예요. 똑같아.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 봐봐. 기본적인 성질. 야, 확률이 음수가 될 수 있냐? 없지. 그 말은 저 fx라는 확률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될 거야. 맞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확률의 총합은 얼마지? 1이어야 돼. 근데 이산일 때는 띄엄띄엄띄엄이니까 시그마라는 기호를 쓴 거야. 그럼 똑같은 더한다라는 뜻인데 연속적으로 더하는 거 그게 수투에서 배운 거야. 인테그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 이건 1일 거야. 이게 확률의 총합이라는 뜻일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거야. 확률 변수 x가 요 정도에 있는 알파부터 요 정도인 베타에 있을 확률. 야, 확률의 총합을 인테그랄로 구한 것처럼 그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인테그랄로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를 하시면 돼요. 여기 넓이란 뜻이야. 아, 은서 잔다, 은서 잔다. 수업 안 해. 나 집 갈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잘 들어봐. 우리의 직관과 약간 위배될 법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 자, 이와 같이 확률을 인테그랄로 정의할 거야. 그러면 대답해봐. probability of 알파 이상 알파 이하라는 건 인테그랄 뭐부터 뭐일 거고 알파부터 알파일 거고. 근데 우리 수투의 상식에 의하면 알파부터 알파까지 인테그랄 하면 뭐지? 0이 나오겠지. 즉, 근데 알파 이상 알파 이하라는 건 결국 x가 뭐란 뜻이야? x가 알파란 뜻이에요. 그럼 데피니션에 따르면 x 이퀄 알파 1 확률은 제로지.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주면 돼. 약간 직관과는 좀 안 맞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날씨가 0도부터 100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딱 기온이 30도일 확률은 제로야. 29도부터 31도일 확률 이런 건 있어. 근데 딱 29도인 확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 식에 의하면 자연히 그렇게 될 건데 약간 직관과는 그래도 29도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잘 생각할 것.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거다 보니 자, probability of 알파 초과 베타 미만. 얘네 둘의 차이를 봐봐. 알파인 순간과 베타인 순간만 빠진 거지. 근데 순간과 순간 확률 있다 없다? 없어. 그 말은 이것 또한 그냥 똑같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것만 잘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가 이산 확률 분포 때랑 똑같은 기본 성질이야. 뭐 인테그랄과 시그마 차이만 있을 뿐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똑같이 통계값도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평균과 분산이요. 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된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expectation of x는 평균의 정의가 뭐지? 뭐 곱하기 뭐의 총합?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띄엄띄엄이니까 시그마 썼을 뿐이야. 지금은 매끄럽게 연속돼 있으니까 뭐야? 인테그랄 하면 되겠지. 그래서 평균은 인테그랄 처음부터 끝까지 변수 x와 확률 fx를 곱한 것을 인테그랄 하시면 돼요. 분산도 마찬가지야. variance of x는 재환아 분산의 정의가 뭐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경란아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을 구하면 돼? 표준 편차가 아니야 이씨.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며. 근데 평균의 정의 자체가 뭐야? 변수 곱하기 확률 총합이잖아.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변수가 편차의 제곱이야. 그럼 당연히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이야. 해봐. 지랄하고 자빠내. 변수를 또 곱해. 편차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 오케이? 야, 이런 이 말바꾸기 놀이류가 수투에 하나 또 있거든. 나랑 공통 안 하는 분들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 공부 잘하고 계신가 한번 궁금해서. 은서씨, 미분계수의 정의가 뭡니까? 얘들아, 등급이 낮을수록 문제풀이 연습보다 교과서 기본 개념을 모두 한글로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고 나서 문제풀이 해야 효과 있어. 미분계수의 정의가 뭔지 말 못하는 상태로 1년 동안 문제 아무리 풀어봤자 등급 절대 안 올라. 이건 내가 매년 고3 가르치면서 당연히 산 증인으로서 미리 너네의 미래를 보고 있는겨. 너네보다 1살, 2살, 3살 많은 놈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해주는 말이니까 제발 부탁드릴게. 교과서에 있는 모든 용어를 한글로 설명할 수 있게끔 먼저 공부하고 나서 문제풀이 하세요, 제발.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그치. 2학년도 나한테 욕 엄청 얻어먹으면서 외우기 잘했지. 자, 일단 그러면 물어볼게. 미분이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x 이퀄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 바꾸기 놀이만 할게. 은서야, 다시 한번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라 그랬니? 방금 옆에서 들었잖아. 집중 안 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겠지. 핑크만 핑크로 바꿨다.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의 밑줄 치고 말 바꾸기를 부탁드려볼게. 자, 평균 변화율에까지는 똑같이 쓸게요. 산아,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지?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은서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무슨 말이니? 공부해야 될 게 산더미야, 그지? 문제풀이보다 이거 먼저 하세요. 제발 교과서 외우세요. 그럼 직관적으로 물어볼게. 이거 극한값 있어, 없어? 없지. 이거 극한값 있어, 없어? 이걸 도리도리 하면 어떻게, 이 쌍놈아, 이게 극한값이 왜 없어? 이거 극한값이 있지.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 극한값 있어, 없어? 있어. 자, 이런 현상을 네 스스로 이제 말로 구어화 해보면 돼요. 어떠면 극한값이 있는 거겠네. 그래, 할 수 있으면서 이거 안 해버릇하니까 안 나오는 거라니까. 자, 다시 한번.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뭐냐면 좌극한과 무엇이 같으면 돼? 우극한이 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단 하나도 요 밑으로는 암기할 거 없이 미분계수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발 어디 가서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매끄러운 거요 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는 교과서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분계수가 평균변열의 극한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변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평균변열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평변의 저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것, 그게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끔 수투뿐 아니라 모든, 근데 특히 수투랑 확통에 이렇게 말로 외워야 될 게 많아. 수원은 딱히 없어. 뭐 지수로 함수가 뭐니? 아, 몰라,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겠지 정도인데, 수투는 거의 대부분의 개념이 말로써 암기가 돼야 돼. 확통이랑 똑같아요. 둘 다 공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가 화나서 일로 왔냐? 분산 정의 때문에 그랬다. 경란아, 분산의 정의가 뭐지?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하지. 지금 왜냐면 머릿속에 기억도 잘 안 나는 거, 평균도 들어왔고 분산도 들어왔고 막 지랄 났지. 이거 외우시라고. 딱 알면 쉬워. 그냥 기본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근데 평균의 정의가 뭐라고? 그치? 근데 그때 말하는 변수라는 건 진짜 그 변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란 뜻이라고. 내가 원하는 거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경란아, 뭐 곱하기 뭐에 총합을 하면 된다는 거야? 방금 평균이 정의가 변수 곱하기 확률 총합이래. 마치 미분계수의 정의가 뭔지를 기억했고, 이제 평균별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풀어 말한 것처럼 말 바꾸기 놀이하고 있는 거야. 평균이 뭐라고? 네가 원하는 거에다가 그 확률 곱해서 총합하면 된대. 근데 네가 원하는 게 지금 이거래. 그럼 뭐 곱하기 뭐에 총합하면 되는 거야? 윤서,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니까 뭐 곱하기 뭐 하면 돼? 편차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하면 된다. 그냥 데피니션 따라 그대로 가는 거야. 그치? 네가 원하는 녀석의 평균은 그 원하는 녀석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경란아,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뭐라고? 확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첫 번째 쉬는 시간에 똑바로 글로 다시 읽으세요. 지금 머릿속에 하나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돌아올게요. 자, 분산이 뭐냐면 편차가 뭐야? 나 빼평. 그러니까 나에서 평균 빼고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여 다 더하면 된다. 이게 분산의 정의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이번 1호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부분 잘 봐봐. 결국은 인테그랄을 해내는 것이 답을 구하는 마지막 키워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확통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투를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가 확통 문제를 푸는데 개념은 다 알아. 근데 인테그랄 공부만 못했네 해서 틀리면 그럼 그건 수투를 틀린 거지 확통을 틀린 게 아니지 않냐. 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해서 개념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수능에서는 절대로 실제로 인테그랄을 시켜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건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신에서 좀 틀딱 선생님이면 낼 수도 있어요. 2차 함수 곱하기 1차 함수는 3차 함수 정도니까 그 정도의 적분은 시킬 수도 있다고. 근데 수능에선 물어보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라는 큰 틀에선 출제할 수 있는 요지가 뭐밖에 없냐? 여기밖에 없습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근데 확률이라는 게 뭐야? 결국은 인테그랄이라는 건 넓이잖아. 그지? 넓이가 1이다. 그 다음 네가 원하는 부분의 확률은 그냥 그 부분의 넓이다. 밖에 출제를 못해. 게다가 또 그럼에도 여기도 인테그랄이란 말이야. 네가 진짜 병신이어서 이차함수의 적분도 못하는 친구면 확통 문제 또 못 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적분도 안 시켜. 뭔 말이냐? 이 그래프를 이렇게 꿀렁꿀렁한 곡선, 2차 함수 같은 걸로 안 주고 그냥 직선으로 줘서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사다리꼴의 넓이라든지 직사각형의 넓이 같은 걸 구하면 확률 구하는 걸로 해줄게. 식으로밖에 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어렵게 나왔었어도 29번짜리 아니면 정말 쉬운 문제로밖에 출제가 안 돼. 왜냐면 개념이 이거밖에 없어. 그냥 사각형이나 삼각형 구해서 넓이 총합을 1이다만 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은 이거밖에 없고 문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시연아, 주머니에 손 껐고요. 그렇게 둔각으로 앉아 계실 거면 진짜 부탁드리건데 나가주십시오. 눈에 너무 거슬립니다. 한 번 더 그런 태도 보이시면 그대로 퇴실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1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는 값은 0에서부터 a까지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그냥 이 그래프란 뜻이야. 대단한 용어 아닙니다. 자, 그럼 보자잉. 지금 보시다시피 곡선 안 나왔어. 그냥 삼각형으로 그냥 찍찍 이렇게 있어요. 자, 봐봐. 일단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생각해야 될 거.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는 건 주어진 넓이가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곱하기 뭐는 얼마다부터 구해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A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다. 즉 A 곱하기 C는 2다. 정도부터 일단 구해놓을 수가 있는 거라고. 마치 우리가 그치 확률 분포표 같은 데선 뭐 1, 3분의 1, 뭐야 4분의 1, A 이러면 A부터 구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넓이의 총합은 1이다부터 일단 식 깔고 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문제를 이어보니까 x가 b 이하일 확률 빼기 x가 b 이상일 확률이 4분의 1이 돼. 자, px가 b 이하 라는 게 뭐야? 그냥 이 그림에서 b보다 왼쪽의 넓이란 뜻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건 그냥 이쪽이란 뜻이에요. 자, 그들의 차이가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4분의 1이야. 맞냐? 자, 빠르게 이것부터 구해놓자. 야,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말자. 왼쪽의 넓이 b 곱하기 c 나누기 2. 오른쪽의 넓이 a-b 곱하기 c 나누기 2.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자. 왼쪽하고 오른쪽을 더하면 얼마라는 거 알고 있니? 1이란 거 알고 있다. 근데 차이가 4분의 1이 나야 된대. 그럼 각각이 얼마여야 될까? 이런 느낌이야. 두 개를 빼면 4분의 1이고 두 개를 더하면 1입니다. 세모 얼마야? 5. 네모는 8분의 3. 그치? 이쪽이 8분의 5라는 걸 알고 이쪽을 8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잘 봐라. 어차피 나에게 주어질 도형이 앞으로는 직선으로 구성된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밖에 없다고. 그 말은 넓이를 구할 때 닮음 같은 거 또는 넓이 비 같은 걸 많이 활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뭔 말이냐면 보세요. 얘네 둘 삼각형인데 높이는 서로 뭐해? 같아. 그럼 당연히 무엇의 비가? 밑변의 비가 몇 대 몇이겠구나? 5대 3이겠구나. 그치? 그렇다는 건 전체가 8칸 중에 5칸이 B인 거지. 그 말은 B라는 게 A를 몇 분의 몇 한 거야? 8분의 5 한 거겠지. 그치? 넓이 B.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식하게 그냥 진짜로 초딩처럼 밑변 곱하기 높이 이지랄 하는 것보다 비례, 닮음 같은 거를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고. 됐수?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P X가 루트 5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럼 당연히 루트 5보다 왼쪽에 있는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뜻인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깨끗하게 좀 유지해볼게요. 자, 왼쪽이 8분의 5고 여기가 8분의 3이고 여기가 B야. 질문. 그럼 루트 5는 B보다 어느 쪽에 있을까? 은서야, 루트 5는 B보다 어느 쪽에 있을까? 왼쪽. 왜? 당연히 이미 B까지 오면 절반을 넘어버렸으니까. 조금 빠져줘야지. 그래서 이 정도의 루트 5가 있겠구나. 그러면 루트 5로 둘러싸인 부분은 2분의 1인 거고 B까지 가면 8분의 5인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이것도
닮음을 갖고 해결해 봅시다. 핑크 대 초록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니? 닮은 비 루트 5대 B지. 맞냐? 자, 근데 닮은 비가 루트 5대 B면 넓이 B는 몇 대 몇이야? 제곱하면 되니까 5대 B의 제곱이지. 근데 그게 실제로 넓이가 2분의 1과 8분의 5라며. 몇 대 몇이야 이거? 4대 5지. 8배 하면 되니까 4대 5야. 아, 그러면 이런 비례식에 의하여 B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몇 분의 몇? 암산 가능? 2분의 5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닮음, 비례 같은 걸 이용해서 구하면 좀 편해요. 어차피 삼각형, 사각형이라서. 자, 이제 마무리 A, B, C 구하자. 아까 관계식 다 구해놨어. A 곱하기 C가 2고 B는 A 곱하기 8분의 5래. 그럼 먼저 A부터 구하자. 따라서 올라와서 A는 여기다 2분의 5 더하면 2분의 5. A 얼마야? 4. 그 다음에 C 2분의 1이면 되겠네. 그래서 A랑 B랑 C를 모두 더하시면 정답은 7 나옵니다. 이런 거. 이 정도 난이도가 운 좋게 29번에 나오면 꿀인 거예요. 더 와버리면 그래 뭐 쉬우니까 금방 풀어야지가 되는데 가끔 이게 29번에 나올 때가 있어. 그런 4점 중에 하나 야미하고 챙겨놓고 가는 거야. 자, 2번 가겠습니다. 이런 걸 어렵다고 하면 된다. 자, 2번.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각각 0에서부터 a까지고 y도 0에서부터 a까지다. x랑 y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그 친구의 이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그래프라 생각하면 돼.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자, 0부터 a까지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x는 다음을 만족한다. fx라는 것은 비례. 그 다음에 gx라는 건 probability of 0부터 large x가 small x일 확률이래. 0부터 y까지, y가 c가 이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 자, fx라는 건 확률 변수 누구의 그래프래? x라는 친구의 그래프야. 그치?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0부터 a까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a까지 그릴 거고. 그동안 쭉 어떤 함수인 거야 이거? b라는 상수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b라는 상수함수야. 이게 지금 확률 변수 x라는 친구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있어야 되겠네. 뭐 곱하기 뭐가 얼마다? a 곱하기 b는 1이다라는 관계식 하나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 g라는 함수는 누구의 그래프래? y의 그래프야. 근데 그 y의 그래프가 x가 0에서부터 x가 될 확률이라고 나와 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보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프 무슨 색을 봐야 돼? 핑크색을 봐야 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란 뜻? 0부터 x까지의 넓이란 뜻. 그러면 한 요 정도의 x가 있다 해보자. 그럼 그때까지의 넓이란 뜻이야. 당연히 넓이 얼마겠니? bx겠지. 바로 이게 bx란 뜻인 거네. 이해돼? 그 말은 확률 변수 y의 그래프는 몇 차 함수의 그래프였구만. 1차 함수의 그래프였구만. 당연히 정의역은 똑같이 0부터 어디까지래? a까지래. 그러니까 1차 함수 y는 bx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러면 a, 어디서 끝나겠냐? ab에서 끝나겠지. 이게 y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얘도 어차피 또 누군가의 확률 밀도 함수라며. 그럼 넓이의 총합,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은서,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하품을 실컷 하시길래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오케이, a제곱 b 이것이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뭐 a제곱 b는 2다라고 해주시면 나머지 문자들 빨리빨리 구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2단계 연립해보면 a, b 먼저 구해집니다. 윤서, a가 얼마고? a, b가 1이고 a 한 번 더 곱했다 b가 2야. 그러면 b는요 2분의 1 렌즈를 끼고 오든가 해. b는 2분의 1이다. 일단 미지수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거 하나 더. C가 뭐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probability of 0보다는 y가 크거나 같고 C 이하 이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y의 넓이니까 무슨 색깔 봐야 돼? 노란색 쪽 볼 거야. 그러면 노란색 쪽에서 한 이 정도의 C가 있는데 그치? 요만큼의 넓이 이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2분의 1이 됐으면 좋겠다고. 무슨 상황인지 오케이? 그 다음 얘를 유치하게 이렇게 풀지 말자고. y는 bx였으니까 c, bc겠군. 그러면 가로가 c고 세로가 bc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개 2분의 1겠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가 얼마인 거 알고 있니? 1인 거 알고 있지? 그 말은 조만한 삼각형 대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 b가 몇 대 몇인 상황이야? 넓이가 1대 2지. 그 말은 거꾸로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었어야 돼? 1대 루트 2였어야 되겠지. 그 말은 요게 루트 2칸일 때 이게 한 칸어치다 이거야. 그 말은 C라는 친구는 A를 몇 분의 1배로 줄여줘야 돼? 루트 2분의 1배로 줄이면 되겠다. 근데 A는 무엇이니까 하고 바로 루트 2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A, B, C 구했으니까 마무리만 잘해볼게. A 플러스 B 둘이 더해라. 2분의 5 곱하기 C의 제곱해라. 2 이렇게 구해질 거라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 삼각형이랑 사각형의 넓이만 구할 수 있고 닮은 비 같은 거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건 잠을 깨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지? 자, 3번, 4번 가겠습니다. 그나마 제일 어려웠었던 기출문제들만 좀 갖고 왔어요. 29번 출처입니다. 29번.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6이고 0부터 6이래. x랑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랑 gx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대.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이미 그려져 있는 거. 약간 뭐 사다리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줬어요. 이게 지금 x의 그래프래. 여기가 3, 5, 여기가 6이고 4분의 1이야. 얘들아, 이 사다리꼴의 넓이 얼마니? 그치? 계산도 해보기 전에 1이어야 돼. 미지수가 있다면 1이니까 하고 미지수를 구하면 되겠지만 이미 다 주어졌으니까 어련히 넓이가 1이게끔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잘못된 거지. 1이란 거 바로 알아야 돼. 자, 근데 0 이상 6 이하의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 더하기 gx가 k래요. 그랬을 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probability of 6k보다는 y가 크거나 같고 15k 이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생각해보자. 이게 fx의 그래프거든. f랑 g를 더해서 k래. 자, 수투 공부 삼아. 이거 f랑 g가 어떻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대답 못하면 나 수투 복습할 거야. 물론 수원이기도 해. 아무튼 기본 대칭에 대한 표현을 복습해야 돼요. 바로 대답 못하겠어요? 그러면 정리 쭉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공통 과목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야. 대칭에 대한 표현. 근데 채연아 너는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수원할 때도 죽어라 수업을 했는데. 채완이 우리 작년에 열심히 했잖아요. 말 못하겠니 저거?
맞습니다. F랑 G가 Y는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 이란 뜻인 건데 한번 정리 좀 해드릴게. 제발 정리하고 외우세요. 공통 과목에서도 필수인 사실입니다. 자, 쉬는 시간 후에 대칭에 관한 표현부터 복습하겠습니다.